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저희 사회에 원로들 가운데 한 분이 이동복 선생이 계십니다. 이동복 이 대선배께서는요. 일찍이 서울대학 경기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학과를 아마 졸업을 안 하시고 바로 이분은 늘 이제 건너뛰는 것이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많이 몸에 배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찍이 사회에 진출하셨고 또 기자 생활도 한 15년 하셨다가 남북회담에 이제 격정적으로 이동복 선배님의 어떤 그 전성기랄까요? 그런 시기에 남북회담의 주역으로 큰 일을 많이 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국가안전기획부에 입부했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도 중요한 직책에 있으시면서 당시 힐튼 호텔에서 모종의 대표단과 함께 큰 행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가서 중국어 통역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뭐랄까요, 하나의 그 리더로서 지휘관으로서 역량이 탁월하셨는데 메인 어드레스를 통역을 하고 났더니요 하시는 말씀이 미스터 최 옆에 앉아서 식사해. 내가 대화는 내가 영어로 할 테니까 하시면서 저에게 역관하고 있는 놈에게 이 밥 먹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통역을 하다 보면 전혀 밥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 젊어서 워낙에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영어 통역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젊은 그 후배들이 특히 통역하는 이런 후배들이 어떤 애환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서 그렇게 자식 같은 놈에게도 배려를 해주셨던 그런 선배님의 따뜻함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안전기획부를 떠나셨어도 국회의원도 역임하시고 또 대학 강단에 쓰시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서 특히나 국제관계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중간에도 이 이동복 대선배님을 모셔서 대북과 관련된 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참 식견도 모자라고 배움도 짧고 출신 성분들도 보잘것없는 자들이 간부를 하다 보니까 이동복 선배님과 함께 좀 모종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수준 없는 애들이 국정원에 간부직을 하고 있으니까 번번이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 이동복 선배님도 역시 우리 정보부 역사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만큼 북쪽의 통전부, 보위부, 정찰청공 모든 부서에서 가장 껄끄럽고 두렵고 대하기 힘들었던 남쪽의 대표를 한 사람 뽑으라면 바로 이동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수를 넘기신 이제 곧 내일이면은 90이 되시는 이런 저희 부모님 세대의 대선배께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격정의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동복 선배님을 대신해서 이분은 웬만한 박사들도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는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이런 전설이신데요. 이동복 선배님의 격정,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 격정의 문장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패친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금년 나이가 미수의 늙은이지만 투표일까지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종반전 양상에 관해서 여러분과 심각하게 걱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거의 종반전 양상을 놓고 언론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총선거는 원내에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입법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작금의 종반전 양상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당의 무절제한 비협조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왜곡 변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같은 작금의 언론 보도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정확한 것도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공작에 의하여 왜곡 오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한국일보의 정치부 기자로 15년간 국회와 정당을 취재, 보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저는 이번 총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선택이 작금의 언론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국심을 소유한 유권자들이라면 투표장으로 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인천 계양을구에서 출마하고 있는 이재명 씨는 대장동 토지 부정 의혹 등 복수의 범죄 혐의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선되고 또 그가 대표로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결국 22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 뿐더러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쓰레기통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위 조국 혁신당도 큰 문제입니다. 이 당의 대표인 조국 씨는 파렴치 사범으로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임에도 불구하고 좌경 성향의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기결수가 정당을 만들어 그 대표가 되고 총선거에 출마하는 초현실적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만 출마하는 정당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소위 여론조사에서 20% 초반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자들은 그들이 바로 이 나라의 국민이자 유권자들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의 국민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조국 씨는 대법원에서 1심, 2심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총선거 후 머지않아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국 씨는 이번 총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위상이 대법원 재판에 작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줌으로써 교도소행을 면탈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22대 국회는 또다시 방탄국회로 기능하게 되어서 삼권 분립이라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패친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는 10일 투표장으로 가는 이 나라 유권자들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실까요? 저는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남북대화의 실무 주역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1945년 해방된 순간 38선 이북은 공산천지가 되었고 이남의 지역에서는 물론 6.25라는 처참했던 전쟁도 있었습니다. 많은 하루에 쉬는 날도 없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우익 자유민주 세력과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종북 좌경 세력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뿌리가 해방 전국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한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한 기둥이 되었던 김성수 씨의 한민당이라는 보수 우익 정치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북한과 연계된 종북 좌익 세력의 숙주로 구실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뜻있는 국민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 보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재임 시 심지어는 김정은이 누이라는 김여정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평양 시민들에 대한 연설 도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과 부속 도서라는 헌법 제3조의 명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비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동분서주했던 문재인이 선거판에 등장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승세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기도 합니다. 패친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거에서는 의식 있는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힘을 키워주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기대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수 미달의 소수당으로 위축되었을 때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비상대책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원균의 모함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되어 장살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뒤 백의 종군을 거쳐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이 임금 선조에게 올린 장계가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과연 이순신의 상유 13척이 있기는 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유민주당의 2번 비례 후보로 총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존재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순신의 배 13척입니다. 고영주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공안검사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남파 지하 정당인 통일혁명당을 박살내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일진보당 해체 판결과 전국 교원 노동자 조합의 불법화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측이 법원에 제소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자신의 발언을 1심과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여 지켜내기도 하였습니다. 패친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고영주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했을 때 반드시 국회에 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북 좌익 세력과의 투쟁에서 고영주 대표는 최소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 이상의 몫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저와 뜻을 같이 함께하는 모든 패친과 애국 시민들께서는 비례대표 투표 때에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무조건 33번 자유민주당을 찍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국민의힘의 행적에 불만을 느끼는 보수 성향의 애국 시민들 가운데에는 자유통일당과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영주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2번인 고영주 대표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당이 초록색 비례대표 정당 투표지에서 전체 투표자의 5%를 투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패친과 뜻을 함께하는 유권자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비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3일 전 15대 국회의원, 전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겸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전명지대 초빙교수 이동복 원림. 자, 이상은 이동복 대선배님께서 이렇게 격정 어린 우국 충정의 심정을 지금 글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동복 대선배님께 저희 자유민주당을 대신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이동복 대선배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무슨 자유민주당인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산당과 간첩 세력들과 싸워서 이겼던 공안검사 고용주 검사를 국회에 집어넣어달라는 이런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기왕이면 5%가 아니라 한 10%까지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비례대표 3번은 김영수 예비역 대령이신데 이분은 군에서 간호장교 방면에, 즉 군인들의 보건과 위생 안전을 위해서 근 30년 일을 하셨던 여성 장교 출신입니다. 자, 이런 군 출신의 여성이 들어가시면 아마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 출신의 이런 경망스러운 여성들보다는 좀 더 일을 더 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저희 당에게 기대를 꺾지 마시고 절대로 사표되지 않습니다. 이동복 선배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패친뿐만 아니라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주변들에게 알려주셔서 4월 10일 당일 투표하실 때는요, 바로 비례대표는 몇 번? 33번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있는 쪽으로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인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